안녕하세요. 경리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일요경주는 어떠셨습니까? 금요경주 파업 선수들인 이태호와 성락승의 신경전으로 1600배가 발생이 되더니만 일요경주는 또 파업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정하늘과 황승호 집중 견제에 나서면서 1400배라는 초대박이 또 발생이 되면서 당혹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토요경주에 대타 출전했었던 정춘교가 앞선 선수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차신 벌리기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측이 나섰던 정하늘에게 몸싸움까지 걸면서 타이밍을 빼앗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견제를 했었더라면 본인이라도 착순권 진입해야 맞는 건데 본인은 착순권 진입에 실패하면서 동반 입상 기대가 됐었던 정하늘과 황승호의 1.3배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정하늘도 너무나 기다렸던 것이 문제지만 의도적으로 차신을 벌린 것은 팬들에게 질타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정춘교는 한 경기에서 경고를 무려 4개나 먹고 말았습니다. 경고 2개를 받는 것도 엄청나게 심한 경주를 펼쳤다는 이야기인데 4개를 받는 경주는 상당히 좀 드뭅니다. 별도로 좀 제재가 따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김주동이 의도적으로 차신 벌리기로 나서면서 이변이 발생됐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제재를 먹었었던 기억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토요경주는 나름대로 50배당 2경주 적중하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분위기 좋았었는데 전일 일요경주는 한 5%도 아니고 한 20%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배당을 공략했었던 선수들이 2, 3착에 만족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는 1, 3착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도 있었고요. 뒤집기 노려봤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부산 1, 2경주가 그랬었는데요. 권정국하고 김종대를 노려봤었는데 2, 3착 들어왔었고 박대하나 주강일을 공략해 봤었었는데 이것도 3, 2착이 들어오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광명스급 6경주는 주석진의 김영섭을 공략해 봤었는데요. 막판 김주석이 타이처로 취입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경주도 좀 분석이 잘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광 입장에서는 김우현만 노리기 때문에 두 선수가 나란히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우현을 공략해 나가는 것이나 아니나 문영인이나 차봉수 또 송현이를 좀 노려봤어야 되는데 김우현을 공략했던 바람에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것 같습니다. 두 선수를 제외했었다면 충분히 복승 정도는 공략할 수 있었었던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좀 많이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요경기에 고전하면서 배당의 빌미 제공했었던 강자들이 워낙 많아서 전반적인 편성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급별 결승전은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구분해서 공략할 수 있겠고요. 광명 우수급 경주는 상당히 좀 어렵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발하고 특선은 안정적인 흐름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에 선발급 2경주 해설 방송에서 제가 4번하고 7번, 4번하고 2번을 설명한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었는데 마지막 경주권 적는 과정에서 4번, 5번, 4번, 6번으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에 홀렸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사달구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중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집중해서 좋은 경주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기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은우가 전일 몸싸움에서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리는 좋았습니다만 경태에게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은우,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기동도 힘을 써봤습니다만 직선 종속 부진으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두 선수가 타협이냐 맞대결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두 선수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기동도 그렇고 이은우도 그렇고 상금 나눠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정면 대결 펼쳐 나가기만 하면 돼요. 김주동이 때리고 이은우가 취입 나서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취입은 무난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못 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3번 김용진이 전일 비파업 선수들에게 견제를 당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편성은 좋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김호병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느냐, 권문석, 허내와 전략적인 타점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활용은 김우병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영진이 과거 허내를 챙겨 나갔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문석보다는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허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김우병의 선행감 따라서 김영진의 작전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면 선발급 3경주입니다. 김재훈 전일 좀 과감하게 힘을 썼어요. 머리를 쳤어야 되는데 아쉽게 2차권을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재훈도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2차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김재훈보다 더 득점 높은 선수가 2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김재훈 아쉽게 결승 가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컨디션만큼 놓고 보면 강축이죠. 박태호 활약이 나갈 것입니다. 지켜줄 가능성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석기의 홈이권 마크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면 선발급 4경주입니다. 김석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전일 신양우에게 견제를 당하다 보니까 2착도 아닌 3착으로 밀려났어요. 신양우 자체가 노골적으로 김석호 견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김석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 박광재 호흡 맞춰 나갈 것인지 동기색인 유현정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를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면 선발급 5경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세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수싸움, 신경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신양우가 노골적으로 김석호까지 견뎌 나갔었기 때문에 또 잘만 하면 또 특별승급 기회까지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작전 정예상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대영 전일 대단했어요.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 기량이라고 한다면 최대영이 강축으로 나서는 경주가 맞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김기동하고 이재봉하고 이근호 여기에 서우승이 비파업 선수입니다. 나머지 허남이죠. 허남하고 박진홍하고 이은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4대3으로 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김기동이 딱히 챙겨줘도 쫓아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몸싸움 이은우가 걸면 다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기동도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실내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연이틀 시속감은 좋았는데 뭔가 종속에서 유지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인 시속은 괜찮았습니다만 종속이 꺼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입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화끈하게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은우 인정하고 주도로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은우도 전일 좋은 자리 잡았습니다. 결승 갈 수 있는 자리였었는데 김경태의 노련함에 덜미가 잡히면서 결승 갈 수 있는 자리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과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김기동도 딱히 이윤우를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체 이윤우가 작기 때문에 김기동이 때려주면 이윤우도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을 알기 때문에 김기동도 굳이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이윤우 앞에서 힘을 써서 실내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기동이 이윤우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윤우도 굳이 파업 선수들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두 선수 김기동을 활용해 나간 이윤우의 직선 추입발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김기동을 끌어내가지고 이은우에게 몸싸움 걸어올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1번이죠.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마크되면 추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1번입니다. 7번,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팀 대결로 결정이 된다면 이은우 입장에서는 넘어서죠. 저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측이 나선다면 아무래도 박진홍 정도는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박진홍은 또 과거 또 김기동하고 부산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후배라는 점에서 7번과 6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탑 좀 찾아 나가면서 상금 나눠 가질 두 선수예요. 7번, 1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도 그랬지만 계속 선발급도 그렇고 우수급도 그렇고 파업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쉬운 편성에서도 정면 대결 펼쳐 나가다 보니까 강자들이 힘 한번 못 써보고 내선에서 갇히는 경주가 전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자력 능력 갖춘 선수가 자력 능력 갖춘 김기동이 이윤우를 앞에다 두고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간다면 이윤우, 김기동 쫓아가다가 다리 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김기동이 이윤우를 떨고 낸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기동이 부친상으로 인해서 7월달 부친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떨어졌습니다만 마크 됐을 때는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이근우까지는 1번이 가면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7하고 13 경주권은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싸워서 좋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7번, 1번 동반 입상 깔끔하게 한번 한 방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분위기상 뒤집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전일 득점에서 앞서 나갔었던 김영진이 비파업 선수들에게 견제당하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름대로 힘을 쓰려고도 했었습니다만 내선에서 갇히다 보니까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대부분의 선수가 빅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김영진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감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우병이 때릴 것 같아요. 3번 김영진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검은석이 마크해 나가고 헌해가 마크해 나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병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김우병이 선행 나서는 게 아니라 전일도 선행 나섰어야 되는데 선행 나서는 게 아니라 끌어내는 작전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지훈은 김우병을 활용해 나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끌어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김재원이 힘을 썼어요. 결국 김재원이 결승까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었는데 이번 편성도 김영진이 김우병을 믿고 있는데 김우병이 또다시 선행 나서지 않고 끌어내서 받아가려고 하게 된다면 김우병이 받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 점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진 입장에서도 그냥 내려앉으면 김우병이 어쩔 수 없이 선행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7번이 때리고 3번이 추입해 나가는 시속감만 괜찮다면 지켜주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우병도 외선에서 저측이 나올 만한 선수가 없죠. 김영진만 견제 나가면 본인이 착수권 진입하기 때문에 때려서 버티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순리대로 간다면 이번 편성 수싸움보다는 인정하는 거죠.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처럼 김우병이 잔머리 굴린다면 김영진 금일만큼은 자신감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세게 나갑니다. 세게 나가면 3번의 뒤를 2번 마크냐 6번 마크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헌해와 함께 한번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죠. 헌해가 합동노코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 쪽 가서 많은 좀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은 헌해가 대선배자 선생입니다. 김영진이 헌해를 챙겨준다면 백전노장 헌해 마크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도 직선에서 노익장 과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6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3번,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번, 7번 6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번, 7번, 2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7하고 36이에요. 3번과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아요. 한데 이런 편성에서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헌해가 김우병이 잔머리 굴려서 김영진을 날립니다. 병주 태워죠. 톱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7-2나 7-6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것 같아요. 37과 36 안에서 해당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기입니다. 김재훈 앞선 경기에서 언급했다시피 김우병을 믿었었는데 김우병이 갑자기 한 바퀴 지점에서 냅다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재훈도 당황했죠. 어쩔 수 없이 완급 조절에 실패하면서 힘을 썼는데 잡혔는데 하필 득점 높은 선수가 2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신양 같은 선수가 2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김재훈이 점수가 안 됐어요. 결국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결승까지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컨디션만 놓고면 김재훈 끝내줍니다. 임병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편성도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박석기와 이일수 여기에 권우주가 비파업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박태우가 있기 때문에 김재훈 입장에서는 박태우를 철저하게 활용해 나간다면 외선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이 힘을 쓰고 4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와서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재훈이 엿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보여줘야 되죠. 힘을 씁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박도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넘어서게 된다면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쫓아갈 선수는 박석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으로 4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과 2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이라고 한다면요 4번과 1번 쪽은
4번과 1번 쪽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1번이 1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런 편성에서 일수가 때려주고 박석기가 몰고 가고 김재현이 외선에서 박태호 있다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삼복선에선 일수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변수 가능성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일수가 제대로 된 저치기 탐을 잡아나가고 박태호가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게 된다면 뒤늦게 김재현이 날라오거나 박석기가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일수도 한 번쯤 이변을 만들어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일수가 이런 편성에서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변 가능성,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3일이나 3, 4 정도는 이일수 타이밍 됐다,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재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4위하고 4 하나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전일 김석호가 완전히 신양호에게 물을 먹었습니다. 신양호 취입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취입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진욱이 머리쳤었죠. 신양호가 2차권에 진입했습니다. 김석호 2차만 해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3차권을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어요. 신양호가 의도적으로 김석호를 견제 나갔었는데 김석호가 한마디로 당했었죠.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석호. 아무래도 우수에서도 맨날 끌려다니는 경주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경기 때는 차가 나왔었는데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석호. 금일은 머린 것 같습니다. 편성 자체도 여유가 있어요. 짧긴 합니다만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유현정이 있죠.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기만 하면 돼요.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아무래도 두 선수가 14개 동기생입니다. 그 점 때문에 협공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석호도 본인 실리 챙겨 나가기만 하면 되죠. 4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석호가 전일 당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도 세게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광재가 쿰미카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하고 2번이죠.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박광재가 쫓아가게 된다면 6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위하고 6, 3입니다. 6번과 2번 쪽 14개요.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본인 실리 챙겨 나가기만 하면 되죠. 6번과 2번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김석호의 단점이죠. 앞만 보고 달려나갔다가 후미 견제 나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편성도 김석호가 유현정을 만만하게 보게 된다면 타이밍 제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물론 유현정의 연대 세력이 없긴 합니다만 진익남이 금요일 경주 때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권영재도 제가 봤을 때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2번 머리 놓고 2번 1번이라든지 2번과 5번 정도는 2번 1번이나 2번 5번 정도는 좀 김석호가 전형적인 취평이기 때문에 유현정을 무시했다가는 2번 1번 2번 5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이 최대 변수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신 차려야죠. 유현정 때려봐 12쪽밖에 안 나와요. 김석호 무난하게 취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4번까지 불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수싸움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용만 빼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노골적으로 김석호까지 견제 나가면서 신양우가 정진우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신양우 입장에서는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짧은 선수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양우 입장에서는 정진욱을 의도적으로 불러들이려고 의도적으로 김석호까지 견제 나가면서 2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특별 승급기회를 살려나가려고 신영우가 집중력을 발휘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련해요. 금요 경제 때는 실패하면서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솔직히 신양호 쫓아갈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신양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6번 민상호를 좀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나마 힘을 쓰고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진욱이 때려도 민상호는 충분히 넘어서죠. 이럴 신양호가 활약해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 민상호보다는 김경태 몸 상태가 워낙 좋은 것 같습니다. 전일도 자리 선정에서 밀렸어요. 이윤우에게 밀렸었는데 그 몸싸움을 펼쳐서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자리 잡아놓고 몸싸움 펼쳐 나간다면 신양호 뒷자리는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2번, 7번과 2번에 노르남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민상호가 뭔가 해결해 나간다면 7번과 6번 정도는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고 힘을 쓸 만한 선수가 민상호밖에 없는데, 초반 시속은 좋은데 민상호도 막판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신양호가 물고 가면 딱 주입 나오기 좋은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7번, 6번은 차선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도 있죠. 하나같이 눈치 작전밖에 눈치 작전만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최대영이 연이틀 몸 상태 보여주면 돼요. 아무래도 뭐 최대영이 강급되면서 뭐 근육 수술까지 했는데 소견이 뭐 1년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 회차는 최대영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리 상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에서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시속도 없어요. 정진욱 때려봐야 시속 안 나오는데, 그 시속을 민상호가 하루에 나가서 후미권 견제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최대영이 냅다 저치기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저치기 나선다면 최대영 머리가 나오죠. 최대영이 넘어서면 신양호가 특별수급 발판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1번과 2번 정도는 김경태는 치고 나가는 선수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점 때문에 1번 7번이나 1번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그만큼 최대영이 몸 상태가 좋다는 점, 1.7이나 1.2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뭐 복승의 중심으로만 노려봐도 연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복승 중심으로 1.7과 1.2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함 특별 승급기에 잡고 있는 신양호 쪽에 7위가 먼저입니다. 7, 6위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으로도 PC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